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문금희 씨의 사연입니다. 주인공 문금희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가족과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지금부터 문금희 씨의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한적한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금인의 밥집 간판은 비바람에 바래고 낡았지만 그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안락하고도 소중한 공간이었죠. 예스러운 나무 테이블과 벽에 걸린 작은 선반, 손때 묻은 주전자와 찬장에 가지런히 정돈된 양념통들이 금희 씨의 손길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지켜온 이 식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금희 씨의 인생과 함께 해주고 있었어요. 젊을 적 남편을 여의고 딸 지영을 홀로 키우며 지내온 지난날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벽에 묻어나듯 이 식당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었죠. 그날도 금희 씨는 조용히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금희 씨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허전함과 묘한 긴장감이 엿보였어요. 몇 년 전 인연이 되어 황혼에 재혼을 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황석주 씨, 그리고 그의 아들 강호와 며느리 은지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문득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스쳐갔지만 금희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식당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금희 씨, 오늘도 제육볶음 하나요? 단골 손님인 박 씨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섰어요. 금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금방 준비해 줄게요. 고춧가루를 바꿔봤는데 아저씨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금희 씨는 그저 주인 할머니가 아닌 정이 깃든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손님들이 오는 이유도 따뜻한 밥상뿐만 아니라 그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날 오후 다시금 금희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찾아왔어요. 석주 씨의 친아들 강호와 그의 아내 은지가 식당을 찾은 거였어요. 몇 년 전 금희 씨가 석주 씨와 결혼을 한 이후 새로운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금희 씨를 진정으로 어머니라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단단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며 금희 씨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호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강호야 왔니? 어서 자리에 앉으렴.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어? 금희 씨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속으로는 살짝 긴장했어요. 며느리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식당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버님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식당을 팔고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은 금희 씨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어요. 평생을 바쳐온 식당이었기에 그들의 말처럼 쉽게 놓을 수는 없었어요. 금희 씨는 잠시 멈칫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나는 아직 몸도 멀쩡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금희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피어올랐어요. 그러자 강호는 좀 더 강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젠 현실을 보셔야 해요. 아버지의 병원비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힘겹게 식당을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어머니께서 편히 쉬시는 걸 원해요. 금희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석주 씨의 치료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식당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금희 씨는 딸 지영의 얼굴을 보자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지영이 금희 씨를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그래도 내 덕분에 힘이 나네. 금희 씨는 딸의 웃음을 보며 잠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강호와 은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표정이 무거운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금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호랑 은지가 자꾸 식당을 그만두라네. 나이도 많고 이제는 운영도 힘들 거라면서 식당을 팔아서 너희 아빠 병원비에 보태라고 하네. 지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깃든 소중한 공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니 오빠랑 새언니가 왜 그런 말을 해? 이 식당은 엄마의 전부잖아. 지영의 말에 금희 씨는 위로를 느끼면서도 갈등이 깊어져만 갔어요. 밤은 깊어가고 금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요한 밤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며칠 뒤 금희 씨는 식당에 들어서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강호와 은지가 식당을 팔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부터 이곳은 더 이상 마음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계속 흔드는 장소가 된 것만 같았죠. 그날도 단골 손님 몇 명이 식당에 들렀어요. 밥을 먹으러 온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늘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마음 한켠을 무겁게만 했어요. 금희 씨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에 잠기곤 했죠. 금희 씨,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박씨 아저씨가 넉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네요. 그냥 대충 한 건데요. 금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말끝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단골 손님들은 그녀가 내뱉는 짧은 한숨과 눈에 어린 슬픔을 눈치채곤 했죠. 그러던 오후 식당에 강호와 은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굳어져 있었어요. 금희 씨는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 조용한 구석 자리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강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했던 얘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식당 일도 버거우신 건 사실이잖아요. 은지도 맞장구 치듯 덧붙였어요. 저희가 식당을 그만두시라고 한 건 단순히 병원비 때문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강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를 보면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머니도 이젠 편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하고 어머니도 고생을 덜 수 있고요. 그 말에 금희 씨는 잠시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이 식당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자신에게 너무 큰 상실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 말도 맞아.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도 이곳이야.
내겐 너무 소중한 공간이라 너희 말처럼 쉽게 떠나기 어려워. 강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어머니께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희생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지도 거들며 금희 씨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알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해요. 식당을 정리하고 우리와 편히 지내는 게 어떠세요? 금희 씨는 두 사람의 말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과 식당에 얽힌 오랜 추억과 애정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머리를 잠시 기댔어요. 계속되는 강호와 은지의 요구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강호와 은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의 걱정과 요구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석주 씨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그들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밤은 깊어가고 금희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녁 금희 씨는 강호와 은지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딸 지영을 집으로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온 지영의 표정은 불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영은 강호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직접 마주하고 싶었죠. 잠시 후 강호와 은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어머니가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도 이제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지영은 강호의 말을 끊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저기 오빠, 엄마의 인생과도 같은 식당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닌가요? 오빠는 엄마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나 해요? 강호는 지영의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지영아, 나는 가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시잖아. 어머니랑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사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한텐 새아빠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가족이 됐잖아.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라고 생각해. 지영은 강호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엄마는 가족이 아니에요? 왜 오빠는 엄마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요?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오빠가 아버지 병원비를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요? 강호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야.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더 나은 일이라고. 그 순간 금희 씨는 중재에 나서며 두 사람을 말렸어요. 그만들 해라. 나도 너희들이 힘든 건 안다. 강호 말대로 나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해야겠지. 하지만 너희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건 옳지 않아. 강호는 금희 씨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지영은 어머니가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정을 하게 될까봐 불안했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너무 쉽게 오빠 말 듣지 마. 이 식당은 엄마가 평생 지켜온 곳이야. 오빠 말 들으면 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금희 씨는 지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딸의 걱정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가족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수록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을 위해 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녀를 끝없이 괴롭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강호는 은지에게 한숨을 내쉬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영이가 문제야. 이젠 한 가족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은지는 그런 남편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가씨 입장에선 어머니는 친어머니고 아버지는 새아버지니까 그렇겠지.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비도 끝없이 늘어날 거야. 우리가 계속 아버지 병원비를 부담하는 건 무리야. 어머니께서 가게만 팔면 해결되는 건데 지영이가 왜 중간에서 회방을 놓는 건지 참. 금희 씨는 강호와 은지가 돌아간 후 홀로 거실에 앉아 긴 생각에 빠졌어요. 문득 주방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석주 씨와 결혼 후 촬영한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골목의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며 갈림길에 선 듯한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석주 씨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병원비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죠. 금희 씨는 남편을 위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빠듯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식당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그 고된 일상은 이제 점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해서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깊은 고민 끝에 금희 씨는 결국 강호와 은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 석주 씨의 병원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혀 온 갈등을 덜어내기 위해 그녀는 마침내 평생을 바쳐온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식당 마지막 날 금희 씨는 홀로 식당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가마솥과 손때 묻은 도마, 양념통 하나하나가 그녀의 오랜 추억을 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죠. 손님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 정성스레 만들어낸 밥상,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라 금희 씨의 마음을 울렸어요. 마지막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단골 손님들이 그녀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박씨 아저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금희 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금희 씨, 정말 내일이면 문 닫는 거야. 여기서 먹는 밥이 많이 그리울 것 같은데. 박씨 아저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떠나려니 마음이 참 아프네요. 금희 씨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금희 씨는 홀로 남아 식당 문을 닫기 전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밥집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이자 외롭던 순간에도 의지가 되어주었던 공간이었어요. 석주 씨의 병원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됐어요. 결국 강호와 은지는 점차 부담을 느끼며 금희 씨에게 더 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결심을 굳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금희 씨에게 이 결심을 전하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거실에 앉은 금희 씨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느꼈지만 설마 자신에게 또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금희 씨는 강호의 말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강호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 왔는지 알지? 식당도 정리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쳤어. 그런데 나에게 또 희생을 하란 거니? 강호는 금희 씨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가 많은 걸 하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도 상황이 안 좋아요. 아버지를 위해 조금 더 도와주실 순 없는 건가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감당해온 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금희 씨에겐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큰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희생해야만 가족을 위한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죠. 그때 은지가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금희 씨는 은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나는 이미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포기했단다. 그런 나한테 또 희생을 강요하는 거니? 강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더 큰 불만을 품은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럼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킬 의지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버지 병원비가 더 필요한데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금희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간 자신이 가족을 위해 바친 희생과 헌신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죠.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내가 지금껏 너희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에게는 아직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나는 그저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는데. 금희 씨는 말을 이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는 강호와 은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껏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생각해봐. 엄마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강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영아, 이왕 도와주신 거 조금 더 도와주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 금희 씨는 깊은 고독과 슬픔에 빠졌어요. 새로운 가정을 만든 이후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바쳐 가정을 지켜왔지만 그들에게 있어 자신은 이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알겠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이 가정에 더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 떠나도록 할게. 금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결심을 전하며 등을 돌렸어요. 강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은지 역시 차갑게 돌아선 채 지켜보았죠. 금희 씨는 그들의 반응에 다시 한번 마음이 저려왔어요.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끝까지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깊은 상처로 남았고 금희 씨는 비로소 이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금희 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한 채 과거의 수많은 희생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되새겼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며칠 동안 금희 씨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강호와 은지의 무리한 요구와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채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희생해온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죠. 가족이 자신을 당연한 희생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문금희 씨는 점점 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금희 씨는 깊은 슬픔과 홀가분함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 석주 씨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금희 씨는 병원에 도착해 석주 씨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석주 씨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금희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석주 씨, 이제 나는 나를 위한 길을 가려고 해요. 그동안 정말 새로운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석주 씨는 아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도 그녀가 자신의 병수발을 들며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걸 알기에 그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금희 씨의 손을 붙잡았어요. 금희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금희 씨가 너무 힘들었죠? 나는 괜찮으니 금희 씨도 이제 금희 씨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강호와 은지 때문에 더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예요. 석주 씨는 힘들게 말을 이어가며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눈빛을 보였어요. 금희 씨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석주 씨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터져 나왔어요. 석주 씨,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나도 더 이상 강호랑 은지한테 이용당하면서 살 순 없어요. 내 결정을 이해해 주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실을 떠나며 금희 씨는 석주 씨의 마지막 눈빛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미련과 후회를 떨쳐내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금희 씨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석주 씨의 병간호를 맡아오던 강호와 은지는 점점 그 고된 부담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힘을 합쳐 간호를 이어가면 될 거라고 여겼지만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매일 반복되는 돌봄의 고단함은 예상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그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쳤고 금희 씨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고스란히 감장해내기가 점점 버거워졌어요. 하루는 은지가 간호를 마치고 병실 밖 복도에 앉아 강호에게 푸념하듯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이렇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버님 간병까지 도맡으려니 너무 힘들어. 강호는 은지의 지친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본인도 회사 일을 병행하며 간병을 도와주는 일상이 고달팠던 터라 은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나도 그래.
요즘은 회사 일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잠도 부족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 그 순간 은지는 강호를 바라보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털어놓았어요. 혹시 어머니를 다시 설득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오셔서 아버님 병수발을 맡아주시면 우리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강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을 떠올리며 망설였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그 방법이 제일 실질적인 해결책처럼 느껴졌어요. 은지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도 마음이 흔들리실 거야. 어머니가 떠나실 때 정말 단호하셨지만 가족을 위해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면 결국 못 시키고 돌아와 주실 거야. 근데 어머니께서 우리 부탁을 거절하진 않겠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닐 테니깐 말이야. 은지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땐 우리가 강하게 나가서 그랬지만 우리가 잘못을 후회하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리면 분명 속아 넘어가실 거야. 그들에게 남은 진심은 간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희 씨를 다시 병수발 역할로 되돌리고자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금희 씨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호는 머릿속으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준비하며 되뇌었어요. 무조건 잘못한 척, 실수를 뉘우치는 척 해보는 거야. 감쪽같이 연기하면 분명 속아 넘어가실 거라고. 그들의 마음속엔 오롯이 자신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속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금희 씨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손내가 진정한 사과나 후회에서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었죠. 금희 씨는 강호와 은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혼란에 빠졌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자신을 병수발 드는 존재로만 보고 있는 걸까? 수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있어 가족의 요청을 무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금희 씨는 결국 남편 석주 씨의 병실을 다시 찾아가고 말았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석주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오자 석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금희 씨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그동안의 고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석주 씨, 강호랑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석주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내 금희 씨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금희 씨, 절대로 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아프고 나서야 강호와 은지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금희 씨를 다시 부르는 건 진정으로 후회해서가 아니라 금희 씨를 이용하려는 속셈일 뿐이에요. 석주 씨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금희 씨가 식당을 팔아서 마련한 그 돈, 제 병원비로 한 푼도 쓰이지 않았어요. 며칠 전 강호와 은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전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병원비로 쓰겠다며 가져간 그 돈 전부 자신들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던 거예요. 금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식당을 팔면서까지 마련했던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왔죠. 그녀의 눈앞에
그동안 보여왔던 강호와 은지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자신을 기만해온 그들의 본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석주 씨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금희 씨의 손을 꼭 쥐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금희 씨, 나는 괜찮으니 이제 금희 씨도 금희 씨의 인생을 찾으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정말 미안해요. 그들에게 속지 말고 금희 씨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세요. 금희 씨는 석주 씨의 진심 어린 조언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강호와 은지의 진심을 믿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결심을 굳히기로 했죠. 잠시 후 석주 씨는 금희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금희 씨,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발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줘요.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고도 죄책감조차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제라도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반드시 책임지게 해줬으면 해요. 그게 제가 금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이에요. 금희 씨는 석주 씨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결심을 다졌어요. 석주 씨의 마지막 부탁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결의로 바뀌기 시작했죠. 금희 씨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금희 씨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법률사무소에 들어서며 그녀는 한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결단이 자신과 석주 씨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다짐이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죠. 변호사는 금희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강호와 은지의 행위가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며 그동안 자신의 헌신을 배신으로 돌려준 그들의 무책임과 이기심을 더는 참아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희 씨는 이 고소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길임을 확신했어요. 얼마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강호와 은지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곧장 금희 씨를 찾아와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강호는 금희 씨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은지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들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금희 씨는 오히려 그들의 사과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임을 명확하게 느꼈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강호야, 은지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사과하는 것도 너희의 죄를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 나는 더는 너희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아. 이제는 너희가 법 앞에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거야. 강호와 은지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그들은 그동안 어머니가 늘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왔고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금희 씨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금희 씨는 두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실로 들어선 금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던 석주 씨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따스하게 잡았습니다. 석주 씨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금희 씨는 석주 씨의 눈을 마주하며 차분히 말했어요. 석주 씨가 부탁한 대로 강호와 은지를 고소했어요. 그들이 내가 마련한 돈을 자신들만을 위해 탕진했으니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석주 씨는 금희 씨의 결심을 들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금희 씨, 정말로 고맙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금희 씨가 이 모든 걸 홀로 감당하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금희 씨는 남편 석주 씨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그동안 석주 씨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느낀 희생과 고뇌를 떠올리며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와의 남은 시간을 차분히 지켜가겠다고 결심했죠. 석주 씨, 이제 내가 석주 씨의 곁에 남아 다시 석주 씨를 돌볼 거예요. 더는 누구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나의 선택으로 석주 씨의 곁에 있을게요. 내가 그들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이제 온전히 석주 씨의 병원비로 쓰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석주 씨가 할 일은 몸 관리 더 잘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석주 씨는 아내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금희 씨는 이제 석주 씨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금희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석주 씨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 스스로를 위한 소소한 행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녀에게 찾아온 이 평화로운 시간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와 안정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강호와 은지에 대한 미련과 분노는 이제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는 석주 씨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금희 씨와 석주 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선택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지켜가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금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지켜온 석주 씨와 더불어 그들 스스로를 위한 행복을 찾아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문금희 씨의 선택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진실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소감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올해 73세의 한명자 씨가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한명자 씨가 내린 결단이
무엇인지 저와 같이 한명자 씨의 반전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명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명자 씨의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어딘가 서늘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지만 그가 남긴 빈자리는 마치 가을의 찬바람처럼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그녀는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그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남편을 향한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복지센터에 도착하자 환하게 웃는 아이들이 명자 씨를 반겼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그녀를 할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은 명자 씨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줬어요. 명자 씨가 해주는 작은 일들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센터로 가는 길이 전혀 힘겹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 차례죠? 같이 그림 그릴 거예요? 아이의 작은 손이 명자 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명자 씨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 지민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볼까? 그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지민이는 활짝 웃으며 명자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제가 오늘은 할머니를 그릴래요. 할머니는 늘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할머니 옆에 노란색 꽃들도 같이 그릴 거예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어요. 노란색, 따뜻함. 남편을 잃고 난 뒤 명자 씨는 스스로가 얼어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마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종이를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명자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자신도 이런 때가 있었을까? 젊었을 적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버거웠지만 돌아보면 그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빨리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아들 준혁과의 관계는 차갑게 변해버렸거든요. 아들 준혁은 겉으론 어머니 명자 씨를 챙기는 듯 했지만 어쩐지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 기운은 명자 씨를 더욱 고립시키고 혼자만의 시간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자 씨는 더욱 봉사활동에 매달렸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들어 준혁은 자꾸 어머니의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업이 계속 잘 되지 않는다며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은근히 묻기 시작했어요. 명자 씨는 처음에는 그저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이미 몇 번 도와줬던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명자 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준혁의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평생 고생하며 어렵게 일궈온 재산을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을까? 명자 씨는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모은 그 돈이 쉽게 허물어질까 두려웠어요. 엄마,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도와달라는 말 안 꺼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고 명자 씨는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명자 씨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이곳에서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 그렸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가 꽃 속에 있네. 그러나 명자 씨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을 더욱 차갑게 바라보는 아들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 준혁과의 대화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가 명자 씨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다가오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복지센터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명자 씨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들 준혁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있었다면 준혁의 요구에 대해 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명자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명자 씨는 전화를 받기 전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요즘 준혁이 자주 하는 전화의 목적은 늘 비슷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엄마,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요? 사업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 이번엔 좀 큰 기회가 왔는데 투자할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과 함께 힘들게 모은 돈을 더는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없었어요. 아들 준혁이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명자 씨는 남편이 없는 지금 더더욱 재산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아, 엄마한테 남아있는 재산을 너의 사업 자금으로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아빠랑 엄마가 고생해가며 모은 이 돈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가 있어.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돕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가 모아놓은 재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돼요? 내 사업이 정말 끝이 나게 생겼다고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했던 당부가 생각났어요. 명자 씨가 정에 약한 성격이니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던 당부였어요. 이 약속이 그녀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혁이네 부부가 명자 씨를 찾아왔어요. 명자 씨의 집에 도착한 아들 준혁과 며느리 지연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명자 씨는 그들의 미소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준혁은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지연도 덩달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사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투자만 제대로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어머니께도 도와주시는 것 이상으로 다시 갚을 수 있어요.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녀는 남편인 준혁과 다르게 좀 더 이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죠.
명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우리도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아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어머니, 저희 정말 노력해왔는데 정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부담드리지 않을게요. 명자 씨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명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부부가 간절하게 말했던 사업의 기회를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선택에 대해 끝없이 고민했어요. 머릿속에는 끝없이 돌아가는 생각들로 가득했죠. 며칠 후 명자 씨는 아들 준혁의 계속되는 초대에 결국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아들이 집에 초대하는 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 속내를 알고 있었기에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었던 명자 씨였죠. 그런데 이번엔 지연의 오빠 우성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명자 씨는 우성을 몇 번 본 적 있었지만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어요. 준혁과 지연 그리고 우성이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리려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어머니를 초대한 건 아니에요. 저희 오빠가 재무 관리를 하는데 어머니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성은 명자 씨를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번에 몇 번 인사드린 적 있죠? 오늘 어머니께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명자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우성을 바라보았어요. 우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그냥 재산을 방치하고 계신 것보다 어머니께서 재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명자 씨는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재산을 관리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재산을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우성은 명자 씨의 반응을 예측한 듯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요즘 법적 문제나 금융적 관리가 더 복잡해졌잖아요. 재산이 있는 경우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나중에 복잡한 일이나 위기가 생기기 전에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논리적이었지만 명자 씨는 그의 진짜 의도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명자 씨를 위해서 하는 조언인 것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 깔린 이익과 계획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죠. 사실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나는 아직 내 재산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이에요.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 계속 미루시다 보면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재산을 관리하셔야 어머님께서도 나중에 불편한 일이 없으실 거예요. 우성은 계속해서 논리적인 척 명자 씨를 설득하고 싶어 했고 차분히 그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어머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준혁이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 잘 풀리게 되면 어머님께서도 빌려준 돈보다 더 큰 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노후를 대비하려면 돈이 많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결국 내 돈을 노리고 하는 얘기군. 명자 씨는 화가 나는 걸 억지로 참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성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듣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조언은 정말 어머님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의 말을 들으니 명자 씨는 더욱 불안했어요. 그는 자신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준혁과 지연을 도와줘라는 얘기였거든요. 다음 날도 아들 준혁은 서둘러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준혁의 사업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금전적인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의 머릿속에는 미래에 대한 온갖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한 준혁은 잠시 주저했어요. 이미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자금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보겠다며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든 어머니가 날 도와주시게 만들 거야.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두드렸어요. 명자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준혁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혁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속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들어와라. 명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에게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엄마, 제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진짜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상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무조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나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명자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준혁의 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 뒤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껏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랐어요. 준혁아, 엄마가 그전에도 널 몇 번이나 도와줬잖니. 너도 알겠지만 그 돈은 엄마가 너희 아빠와 함께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내가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나 이대로 망하면 정말 끝이에요. 엄마밖에 없어요. 준혁은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사람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나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점점 내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너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잖아. 너가 돈 얘기 말고 엄마한테 안부라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니? 그리고 저번엔 지연이 친오빠까지 데리고 와서 엄마를 설득하려 하는 거 보고 정말 큰 실망을 했어. 너희는 내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엄마의 유일한 자식이잖아요. 물론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엔 제가 물려받게 될 건데 미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데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그것만 좀 해결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준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 스스로 알아야 해. 너는 내 도움 없이는 못 사니?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늘 부모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해냈는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다 필요하니까 부탁을 드렸던 거죠. 준혁아,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이용하게 둘 수 없어. 내가 사업을 망쳤다면 그건 오로지 내 책임이야.
엄마를 너무 모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엄마는 이미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더 이상 너를 위해 재산을 쓸 생각이 없다. 내 아버지와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내가 가져가게 둘 수 없어.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정말 날 이렇게 내버려둘 거예요? 나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도와주셨으면서 갑자기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넌 내 아들이지. 그렇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에게 모든 걸 줄 수는 없어. 내가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니? 넌 언제나 내 돈만 노리고 있었어. 준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의 냉정한 태도는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몇 달 후 준혁은 결국 파산 신고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준혁은 그 순간에도 사업 실패의 책임을 어머니 명자 씨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닌 어머니가 자신을 안 도와줘서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 믿고 있었어요. 풀이 죽어 집에 들어온 그를 보며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준혁 씨, 이제 우리도 끝인가 봐요. 당신이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면 나도 당신이랑 함께 할 순 없어요. 준혁은 지연의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 씨, 지금 절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죽어도 가난하게 살긴 싫다고요. 지연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준혁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사업도 모두 그의 손을 떠나갔어요. 남은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봉사활동을 위해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 아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명자 씨는 자신이 정말 필요한 곳이 이곳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죠. 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명자 씨에게 애정을 표현했고 그녀도 그 아이들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기운을 느꼈어요. 명자 씨는 그 아이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우리랑 놀아줄 거죠? 아이 중 한 명이 밝게 웃으며 명자 씨를 향해 뛰어왔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뭘 하고 싶니? 명자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이들은 명자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명자 씨는 마치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주었죠. 명자 씨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단지 아들 준혁을 위해 쓰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야말로 그 재산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이 아이들에게 쓰인다면 그들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명자 씨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들 준혁을 도와줄수록
준혁은 명자 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더 큰 요구만을 했어요. 반면 이곳의 아이들은 작은 도움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 명자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랑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명자 씨는 그 아이의 질문이 자신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나의 재산이 필요하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그간 미뤄왔던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자신의 재산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명자 씨는 잠들기 전에 오랜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준혁과 지연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이 그들의 손이 아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재산이란 것이 단지 가족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명자 씨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재산은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녀는 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즉시 변호사 김수정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어요. 며칠 후 명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김수정은 남편이 생전에 사업을 했을 때 남편의 법률 문제를 도와줬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명자 씨가 가진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늘 실질적이고 확실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오늘의 만남도 명자 씨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수정 변호사가 반갑게 명자 씨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명자 씨의 얼굴에 깃든 결연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임을 느꼈어요. 수정 씨, 이번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명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재산을 기부하려고 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더 이상 물려줄 게 없어요. 그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김수정은 명자 씨의 말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결단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그 결정 정말 큰 결심이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명자 씨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많은 걸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내 돈만 바라고 있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김수정은 명자 씨의 눈빛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간이었죠. 그녀는 명자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머님, 재산을 기부하신다는 결정 정말 본받을 만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아닌 사회에 기부하실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어머니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법적인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명자 씨는 김수정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그녀는 이제 아들 부부의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 재산이 부디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김수정은 빠르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어머님이 기부하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셔야 해요. 기부할 재산의 대상도 정해야 하고 그에 맞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께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언장을 준비하고 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김수정은 명자 씨의 결심을 존중하며 문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명자 씨가 사회에 기부할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어요. 명자 씨는 김수정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녀가 도와준 법적 절차가 늘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명자 씨는 다시 김수정을 만나러 갔어요. 기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변호사는 명자 씨에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어머님,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차단 절차도 마련했고 기부 절차는 곧 완료될 겁니다. 명자 씨는 김수정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아들과의 갈등이 끝났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정 씨,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김수정은 따뜻하게 웃으며 명자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명자 씨는 사무실을 나서며 이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편 아들 준혁은 결국 사업이 실패하고 아내 지연마저 준혁을 떠나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만 의지하려 했고 어머니를 단순히 돈으로만 봐왔다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죠.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서야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졌던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어머니 명자 씨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오직 어머니 명자 씨뿐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조차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해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한때는 그가 늘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였지만 지금은 그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곳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지금까지의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어머니께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그는 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날 용서해 주실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 주실까? 그의 마음속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문이 열리고 명자 씨가 나타났을 때 준혁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자 씨는 그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절박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준 행동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준혁아, 내가 일이 된 것이 참 마음 아프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돈이 없어. 엄마한테 남은 재산은 좋은 곳에 쓰기로 했단다. 명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이때까지 해. 제 행동을 용서받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엄마, 재산을 좋은 곳에 쓰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차분히 용서를 구하는 것 같던 준혁이 갑자기 의아한 목소리로 들었어요. 그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남은 재산을 엄마가 봉사활동하던 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단다. 준혁아, 만약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엄마를 찾아온 게 아니라면 엄마는 언제든지 너의 잘못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준혁은 명자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 용서를 구하러 찾아온 준혁이었지만 자신은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생판 모르는 남한테 재산을 기부한다는 말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때 저한테 돈을 좀 줬으면 사업이 이렇게 망하지도 않았을 거고 지연이도 저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외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명자 씨는 그를 외면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아, 내가 다시 돈 얘기를 꺼낸다면 엄마가 너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동안 내가 보여준 행동들을 생각해봐. 너는 나에게 한 번도 진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 늘 돈에만 집착했지.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잘못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분명 자신을 배신한 것만 같은 어머니 명자 씨의 행동에 큰 분노와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고 있진 못했죠. 엄마!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엄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것만 아세요. 다시는 엄마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 엄마도 제 얼굴 보실 일 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명자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가 여전히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충고 하나 해줄게.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야.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가정도 사업도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마저도. 명자 씨는 준혁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는 한때 그녀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탐욕과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뿐이었어요. 준혁은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어머니의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고 그는 더 이상 그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잃었어요. 명자 씨는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그녀는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명자 씨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끝낸 후 변호사 김수정과 다시 만났어요.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기부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그녀는 오랜 갈등과 고민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과 욕심에 시달려왔지만 이제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마치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수정 씨,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어요.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진정으로 어머님만의 삶을 사셔도 됩니다. 이 결정을 내리신 건 정말 대단하신 일이에요. 명자 씨는 변호사와의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새삼 실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후 명자 씨는 남편이 머물러 있는 추모공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그녀에게 언제나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고 그와의 추억이 그녀를 항상 지탱해 주었어요. 여보, 나 큰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도 나만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더욱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욕심이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 이제 나도 자유로워요. 당신이 항상 말하던 대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해온 여정을 떠올렸어요. 아들과의 갈등,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까지 그 모든 과정이 그녀를 지금의 결정을 내리게 이끌었어요.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했죠. 명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거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리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명자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등과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마침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 점이 있다면 기부를 결정한 한명자 씨의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아들을 도와주는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기고 다른 구독자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